처음에 기획을 할 때는 캘린더를 사용한 가계부 페이지로 구상했는데요. 이제 기획에 살을 붙이는 과정에서 거지방이라는 오픈 채팅방이 유행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계부 관리랑 동시에 이제 회원들 간의 절약 꿀팁 같은 것도 공유하고 서로 독려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도 함께 제공하는 사이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티끌모아라고 지었는데 그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격언 아시죠? 거기서 착안해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프로젝트 기간은 5월 말일부터 어제까지 3주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처음에 3일 동안은 기획이랑 ERD 설계, 디자인을 진행했고 그 후에 백엔드 기능 구현에 일주일 정도, 프론트엔드 기능 구현에 일주일 정도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응형 디자인 작업 완료하고 이후에 배포랑 발표 준비하면서 서버에서 수정사항 같은 거 체크하고 수정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프로젝트 관리는 업무 일지나 서비스 기획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노션을 사용했고요. API 관리는 엑셀, 디자인은 피그마, 형상 관리는 기스로 진행했습니다. 프론트는 리액트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페이지 관리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 라우터를 사용했고 나머지 서버로 요청 보내는 거는 전부 악시오스를 사용했고요. 또 디자인에는 사스 사용했고 캘린더 관련 기능 구현을 위해서 리액트 캘린더랑 리보 차트 라이브러리 사용했습니다. 백은 스프링부트 프로젝트로 진행해서 이미지 파일은 S3에 저장하고 관리했고 DB는 RDS, MySQL 사용했고 매핑은 JPA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세큐리티로 보안 기능 구현하고 JWT 토큰으로 권한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배포는 AWS 서버로 진행했습니다. 주요 서비스는 크게 4개인데요. 회원이랑 게시글, 캘린더, 쪽지 관련 기능 4가지가 있고 추가적으로 회원별 캘린더에 대한 세팅 기능이랑 게시글에 대한 댓글과 좋아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같은 경우도 기능별로 1개씩 엔티티 7개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일단 서비스 기능은 간단하게 어떤 기능들 제공하는지 말씀드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위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회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회원 데이터에 대한 CRUD 기능을 제공하고 로그인, 중복 확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관련 페이지로는 회원가입 로그인 페이지랑 마이 페이지가 있는데 마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회원 관련한 게시글이랑 쪽지 같은 것도 조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처음에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닉네임이랑 아이디, 비밀번호 3개의 데이터를 전달받게 되는데 닉네임이랑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중복 체크를 진행해야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아이디랑 비밀번호는 정규식에 따라서 6글자 이상의 문자와 숫자 조합만 가능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서버로 전송되면은 암호화해서 패스워드를 DB에 저장하고 그리고 생성된 유저의 인덱스를 참조하는 설정 테이블을 생성하는데요. 이 설정은 뒤에 캘린더 관련 기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인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받아서 검증하고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토큰을 포함한 유저 데이터를 전송해주고요. 클라이언트에서는 로컬 스토리지에 토큰을 저장해서 인증이 필요한 요청이 있으면 헤더로 전송하고 닉네임이랑 프로필 이미지도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해서 로그인 상태일 때는 헤더에 보여지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 정보 수정에서는 이제 프로필 이미지 같은 이미지 파일이랑 닉네임 아이디 같은 텍스트 데이터를 받게 되는데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에는 멀티파트 파일로 받았고 나머지 회원 데이터는 DTO 형태로 서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이제 S3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S3 업로드를 담당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S3 서비스에서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그 버켓에 저장된 URL을 리턴하도록 해서 최종적으로 DB에는 URL을 문자열 형태로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 페이지에서는 회원이 작성한 글, 댓글 단 글, 좋아요한 글 조회할 수 있고 또 쪽지도 수신함, 발신함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연 영상인데요. 일단 회원가입 진행하면 오른쪽에 있는 체크 표시 클릭해서 중복 확인을 해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디랑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자를 칠 때 정규식 검증을 해서 에러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했습니다. 로그인은 그냥 테스트 계정으로 바로 진행했고 마이 페이지에서는 프로필 이미지나 개인정보 수정 같은 거 가능하고 수정할 때도 중복 검사 당연히 다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는 게시글이랑 쪽지 같은 거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시글은 게시글에 대한 CRUD 기능이랑 검색 기능, 댓글 작성, 삭제, 조회 기능, 좋아요 기능 등을 제공하고, 관련 페이지는 게시글 조회 페이지, 게시글 상세 페이지, 게시글 작성, 수정 페이지가 있습니다. 게시글 수정 부분에서 이미지 관리에 조금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 기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서 URL 형태로 전송이 되고 새로 추가된 이미지는 파일 형태로 업로드 되기 때문에 각각의 스테이트로 관리를 해줬고요. 또 화면에서 보여질 때는 통일감 있게 보여지도록 하고 싶어서 기존 이미지 URL이랑 새로 추가된 이미지 파일의 미리 보기 URL을 합쳐서 관리하는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이제 맵으로 이렇게 화면에 보여줬고, 옆에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X 아이콘 클릭하면은 삭제하거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서버에 갈 때는 각각 DTO랑 이미지 파일로 전송이 돼서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에는 S3 서비스를 통해서 저장되고 URL을 리턴하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기존의 이미지 URL이랑 S3에서 리턴한 새로 추가된 URL을 리스트 형태로 합친 다음에 DB에는 제이슨 문자열로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게시글 상세 페이지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작성자 닉네임이랑 지금 로그인한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된 닉네임을 비교해서 본인인 경우에는 수정 삭제 가능하도록 하고, 일반 회원인 경우에는 좋아요 버튼 클릭할 수 있도록 했고, 댓글도 마찬가지로 이제 작성자인 경우에는 삭제 아이콘 활성화해서 삭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제가 텍스트랑 분리해서 텍스트 위에다가 높이를 고정해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원본 이미지 크기로 보려면은 이제 클릭해서 모달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게시글 작성부터 한번. 그다음에 검색해서 다른 사람 게시글 들어간 다음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 취소하고 다시 누르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본인 게시글 들어가서 수정하면 이제 새로 추가한 이미지도 비슷한 형태로 보이고 X에서 이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캘린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캘린더 내역에 대한 CRUD는 제공하고요. 추가로 설정 기능이랑 월별 소비 내역에 대한 통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캘린더 관리 페이지랑 통계 페이지 두 개가 있는데, 실제로 페이지는 한 개고 버튼을 클릭해서 컴포넌트가 보여지도록 했습니다. 여기가 캘린더 관리 페이지인데, 캘린더는 일단 리액트 캘린더를 사용해서 구현했고요. 이제 내역 일자를 클릭하면 그 일자별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또 그 일자의 지출 또는 수입 내역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달력을 보시면 타일별로 색깔이 살짝 다른데, 이 부분은 소비 금액이 많은 날은 색깔을 진한 색으로 표시하고 소비 금액이 좀 적은 날은 옅은 색깔로 표시한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기획을 하고 실제로 다른 캘린더 어플들을 찾아보니까 보통 이 타일에 일별 총 소비 금액이나 총 수입 금액을 표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한눈에 그렇게 보고 싶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테마나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한 설정 기능을 추가해봤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세팅의 테마랑 뭐 일별 총계 표시 이런 것들이 있고, 가운데에 가격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가격 기준은 뭐냐면 이 테마의 컬러의 연하고 진한 정도를 구분하는 기준 금액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10만 원 이상 소비한 날을 과소비했다고 표기하고 싶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30만 원 이상 쓴 날만 난 많이 썼다라고 표기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개인 소비 형태에 맞게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 테마 같은 경우에는 타일별로 가격 기준이랑 테마에 따라서 이제 그 일별 총 소비 금액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클래스 이름을 부여를 하고, 스타일 파일에서 그 클래스 이름별로 믹스인을 사용해서 정해진 색깔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캘린더 통계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별 총 소비 금액을 상세 카테고리별로 백분율이랑 금액을 표시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번 달 데이터인 경우에는 다음 달 부여될 걸로 예상되는 배지 이미지도 표현을 하게 돼요. 배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회원 가입을 할 때는 기본값으로 생성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월별 소비 금액에 따라서 자동으로 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스프링 스케줄러를 활용해서 매달 1일 자정에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그 전월의 이제 수익 금액과 소비 금액을 조회하고 정도에 따라서 5가지 중에 하나를 부여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코드는 월마다 적용되는 코드이다 보니까 따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로컬에서 JUnit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여기 사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처음에 회원가입할 때 기본으로 제공되는 배지 이미지거든요. 근데 이제 테스트를 진행해보니까 그 후에 오른쪽에 있는 약간 좀 더 빈곤해 보이는 이미지로 변경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시연 영상이고요. 이렇게 내역을 볼 수 있고 기존 내역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내역 추가하는 부분이고요. 설정해서 이렇게 색깔 한번 보고 원하는 색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계는 이제 월별 데이터랑 다음 달 예상 배지, 이전 달인 경우는 배지는 뜨지 않고 이렇게 표기되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쪽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작성, 삭제, 조회가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전송 취소와 답장 기능을 넣어봤습니다. 일단 작성 취소 같은 경우에는 발신자일 때 읽음 여부에 따라서 기능하도록 했는데요. 읽음 여부에 대한 컬럼은 처음에 쪽지를 작성할 때는 false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상세 내용을 조회할 때 지금 로그인한 유저가 수신자이고 그리고 읽음 상태가 false이면 true로 변경하도록 그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삭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신인 입장에서 삭제할 때랑 수신인 입장에서 삭제할 때 데이터를 각각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삭제를 논리 삭제 컬럼을 추가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처음에 작성할 때는 false로 되어 있다가 삭제 버튼 클릭하면 true로 변경하고 이후 조회에서는 삭제 여부가 true인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쪽지 발송 같은 경우에는 마이 페이지에서 그냥 작성하기를 누르면 수신인 창이 비어있는 상태로 쪽지 작성 창에 들어가게 되는데 수신함에서 답장하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아니면은 게시글 상세 페이지에서도 그 작성자 닉네임을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수신인 창에 프롭스로 전달받은 닉네임이 바로 표기되도록 했고요. 그리고 수신인을 보낼 때 존재하지 않는 회원에게는 전송이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닉네임 중복검사 API를 다시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회원일 경우에는 옆에 빨간색으로 경고 문구가 뜨고 전송이 불가능하도록 설정을 했고 또 이벤트는 그 수신인 창에서 포커스 아웃될 때 바로 악시오스 요청이 전송돼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연결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발신함에서 이제 전송 취소를 할 수 있고 다른 이름 하니까 빨간색 문구가 뜨고요. 작성하고 바로 발신함에서 확인하면 읽지 않은 상태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응형 디자인을 구현을 해봤는데 반응형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컬이 사용해서 모바일 화면일 경우에는 UI가 변경되게 구현을 해봤어요. 기본적으로는 제 페이지의 컴포넌트들이 보통 가로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세로로 변경하고 일부 UI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화면에 맞게 약간 뭐 2줄로 표현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수정을 해봤고요. 이제 오른쪽은 모바일 작동 영상인데 기능 자체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라는 부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딩은 코딩온. 코딩은 코딩온.